네, 비상황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지금 비상황과 오늘 밤 호우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상재단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레이더 보니까 비구름이 이렇게 사선으로 길게 형성돼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아침에는 충청과 수도권, 강원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길게 이어졌다가 오후에는 좀 남하하면서 전북과 충청, 경북, 강원을 잇는 사선 형태로 길게 발달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네. 네, 지금은 조금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보이는 보라색과 남색의 비구름대가 여전히 경북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다행히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같은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오후 1시쯤 충남 부여에는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장마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에 이렇게 이제 재난 문자까지 발송이 됐는데 강한 비가 앞으로도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번 비는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이 북쪽 상층 저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이 찬 공기가 아래에 있던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찬 공기가 미끄럼틀처럼 곧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젓거나 욕조물을 뺄 때처럼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점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 아침 레이더를 보면 이렇게 비구름이 길게 띠를 이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찬 공기의 앞쪽으로는 남서풍을 타고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요. 이 공기가 비구름의 연료 역할을 하면서 구름이 길게 발달한 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과 지금 내리는 비가 바로 이 앞부분의 비구름이고요. 이 밤부터는 뒤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아침 비는 맛보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오늘 밤에 들어오는 비구름이 이제 진짜 물폭탄을 몰고 오는 건가요? 네, 다시 화면 보실까요? 오늘 밤에는 찬 공기 덩어리에 이 뒷부분이 들어오면서 북서쪽의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밤 9시쯤부터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지만 아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공기가 서로 미는 힘이 강해지면서 비구름은 이렇게 동서로 길게 압축되고 이동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 사선으로 길게 뻗어있던 비구름이 점차 누워서 동서로 길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걸리면서 같은 곳에 비를 계속 퍼붓게 되는데요. 지금은 충청과 전북, 경북,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런 조건이 갖춰질 걸로 보이는데 아침부터 낮까지는 시간당 20에서 40, 그리고 강한 곳이 60mm 안팎이었다면 오늘 밤에는 대부분 시간당 30에서 50, 그리고 강한 곳은 시간당 80에서 9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비가 내리는 것을 시간당 몇 밀리 이야기를 하는데 50mm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체감은 조금 힘든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보통 시간당 30mm만 돼도 집중호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요, 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 차량은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비가 한두 시간만 이어져도 침수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mm 이상이 되면 이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은 침수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요. 100mm를 넘게 되면 차량이 물에 뜨거나 건물의 저층은 침수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비입니다. 예, 앞서도 이제 오늘 밤이 고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야간에 비가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 왜 유독 밤에 이렇게 집중되는 걸까요? 네, 밤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15차례 가운데 9차례가 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달궈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위로 솟아오르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들 사이로 다른 차들이
계속 끼어들면 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이 공기가 하층의 빠른 바람을 방해하는 건데요. 하지만 밤에는 해가 지고 땅이 식으면서 이런 공기의 움직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이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이긴 한데 이 비가 뭐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소강 상태도 있잖아요. 언제쯤 좀 멈추게 될까요? 네, 화면 보실까요? 네. 우선 내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하게 쏟아졌다가 잠시 약해지기를 반복하는 형태가 예상이 되고요. 예. 모레 오전쯤이면 이 정체전선이 점차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임진강이나 한탄강 같은 접경 지역은 이 우리나라의 비가 그친 뒤에도 수위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하천변과 저지대는 이 주말까지도 하천 수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마 속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남쪽에 태풍이 강하게 발달해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현재 제9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강도 4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비가 태풍 때문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번 장맛비는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체전선도 함께 움직이면서 비가 어디에 집중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태풍이 약해진 이후부터입니다. 이 태풍이 사라지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얼마나 세력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정체전선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강수와 폭염의 양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비가 좀 지나면 주말부터는 그럼 다시 폭염이 시작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위험 요인이 호우에서 이제 폭염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이 폭염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는데요. 이 조금 전 4시 반을 기준으로 이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 그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 주의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폭염과 그리고 열대야 대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날씨 변동성이 큰 만큼 기상 소식을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전환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